시장에 긍정적인 소식들 들려오면서 주가 불을 뿜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삼양식품인데요. 이 삼양식품은 최근 강세에 따라서 어제도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면서 황제주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삼양식품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과연 삼양식품 주가 추가 상승 가능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조상훈입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삼양식품이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어제는 장중 92만 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이 삼양식품 주가가 강세인 이유 역시나 불닭볶음면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성과로 인한 좀 주가 상승의 랠리가 좀 지속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특이한 점은 없어요. 23년부터 이런 모습이 좀 지속이 됐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별로 어떻게 보면 이제 깜짝 실적을 좀 지속했었죠. 그리고 이제 2월 초에는 이제 4분기에 어떤 이 간략한 이 실적도 조금 나왔는데요.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이제 47%가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이제 141% 늘어나면서 역시나 이제 깜짝 성장을 좀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국내와 해외로 나눠보면 이 수출 그러니까 해외 쪽에 대한 그 수익성이 굉장히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성이 높은 이 수출 비중이 78%를 기록을 했고, 이 부분이 이제 전년 대비 10%포인트나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좀 호실적을 좀 지속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1, 2년 된 게 아니군요. 2023년부터 또 계속돼 왔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주가도 한번 살펴보자면 이 삼양식품 황제주로 올라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기는 하지만 소폭이라고 조금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지난해보다 저는 올해 호재가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런 좋은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황제주 등극은 좀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유일한 이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좀 보통 봤을 때 이제 국내에 상장된 라면 업체들이랑 조금 비교를 하실 수도 있고, 사실 이제 삼양식품이 조금 더 이 글로벌 기업으로 조금 발돋움하고 나선 이 작년부터는 일본에 상장된 일본 업체들과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 비교들을 많이 조금 하시는 편이시거든요. 다만 이제 지난해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높았고, 삼양식품이 이제 일본 업체들의 좀 밸류에이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현재는 사실 일본 업체들이랑 밸류에이션이 거의 조금 유사하게 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업사이드를 더 볼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조금 고민을 많이 조금 하실 것 같고요. 결국은 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이 신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쪽, 그러니까 이제 유럽 법인을 또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이 유럽 수출이 얼마나 좀 실적이 가시화가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도 좋았는데 올해는 호재가 더 많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기대가 됩니다. 자, 말씀을 좀 해주셨다시피 삼양식품 실적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불닭볶음면 수출이 시작된 2016년 이후에 꾸준히 증가했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실적 전망, 좀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이제 올해 조금 더 호재성 뉴스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달러 강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설비 증가로 인한 역대 최고 실적이 좀 경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설비 증가라고 함은 이제 이 회사가 결국은 이 수출 전용 공장이 밀양에 있고요. 사실 이제 2022년 상반기 때 지어지고 나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지금까지 올라와서 이 가동률이 지금 좀 목에 차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증설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올해 5월 말이 되면 밀양에 이제 이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대비해서 이제 생산 설비가 거의 한 40% 정도 좀 증가하는 요런 효과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외형 성장이 조금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판로를 더 넓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캐파라든지 이제 가동률이 좀 목에 차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에 좀 대응을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단가가 높은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만들어낸 실적이었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뭐 정확하게는 이제 5월 말에 완공이 되고 7월부터 이제 공장이 좀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가 되면 조금 더 이제 넘쳐나는 이런 글로벌 수요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좀 놓고 봤을 때는 역시나 올해도 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밀양 공장은 5월에 완공이 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실 삼양식품 전에 라면 제왕으로 불리던 곳은 농심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삼양식품의 영업이익이 밀렸습니다. 주가 역시 지난 6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농심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신제품 신라면 툰바를 출시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는데 농심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좀 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야심차게 사실 이제 툼바를 좀 출시를 한 상태죠.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인기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만, 회사는 이제 글로벌 쪽에서 좀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런 입장이고요. 우선 작년 11월에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개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아시안 푸드 마켓 위주로 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3월부터는 미국의 오프라인 채널을 필두로 해서 뭐 호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유럽이나 동남아 쪽 이런 그 글로벌 시장을 공략을 하기 위한 채비를 좀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입점 초기에 어떻게 보면 뭐 광고판 촉비라든지 입점을 위한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꺼번에 많이 좀 들어가는 이런 경향이 조금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특히나 영업이익단이 조금 부진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뭐 초기에 이런 어떤 그 이 단기적인 부진이 조금 지나가고 이 유통 채널에 입점이 된 이후부터는 굉장히 이제 이 제품도 좀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제품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농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올해는 이제 툼바의 성과에 따른 주가의 정상화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삼양식품도 황제주 등극을 바라보고요. 농심도 신라면 툰바를 통해서 성장 돌파구를 찾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